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남 도의원들이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잇따라 사퇴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본회의장의 3분의 1 이상이 비고 도정질의 참여도 저조합니다. 의회 파행마저 우려됩니다. 거제시가 태풍 피해를 입은 해안가 마을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커피숍과 펜션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산청 단성면의 야산 5천여 제곱미터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인근에서 추락한 드론의 배터리 폭발로 확인됐습니다. 드론 추락으로 인한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만남을 4시간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시 회동 일정을 잡겠다며 연기 사유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회동을 불과 4시간 남기고 동시에 연기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연기 배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두고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이유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당선인 측에서 먼저 제기됐고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는 기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은 보통 축하와 덕담이 오가는데 이번에는 첫 회동부터 무거운 정치적 의제들이 거론되면서 양측 모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실무 협상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의견을 더 조율하고 다음 주쯤 다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도의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경남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열렸지만 빈자리가 많고 도정을 견제하기 위한 의원들의 핵심 역할인 도정 질의 참여도 저조합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처음 열린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의 의원석 곳곳이 비었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각각 합쳐 전체 의원 5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1명이 자리를 떴습니다. 의장이 자리를 지킬 것을 당부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의결 종족수 29명에 미달하지 않도록 안건 파결 중에는 의원님들이 일석을 자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직 사퇴도 이어졌습니다. 통영지역구 정동영 의원에 이어 양산 한옥문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의원직 사퇴 시한인 오는 5월 2일까지 10명 안팎이 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의원 8년, 광역위원 4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새로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도 축소됐습니다. 애초 사흘 동안 12명의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7명이 모자라 회기는 이틀 동안, 질의는 5명으로 줄었습니다. 도의원들의 단체장 도전에 지방의회가 파행을 겪는 겁니다. 시군의회 사정도 비슷합니다. 지방선거 시기에 왔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 의무를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은 사실 주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7기 시장 군수와 광역기초의원의 임기는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각 의회마다 다음 달과 6일 두 차례에 안팎의 임시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에서 또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는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군은 대륙간 탄도탄 ICBM 시험 발사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당국이 정부 자산으로 탐지한 초기 비행 특성을 토대로 공동 분석을 진행 중인데 발사체는 발사 직후 고도 20km 이하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이번 발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도 오늘 발사를 진행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위성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당국은 신형 ICBM 화성 17형과 관련된 시험 발사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쏜 것도 최근 연달아 발사했던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징후와 관련해 미국은 어제 이례적으로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최신의 전투기들의 서해 상공 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하는 특수정찰기를 동해상공에 띄우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훈련도 공개하며 대북 경고성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하르키우에선 러시아 전투기의 폭격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can't enter those doors, and this is truth, and we have simply to accept it as it is.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명했습니다. And we are concerned that Moscow could stage a false flag operation, possibly including chemical weapons. 가짜 깃발 작전이란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공격하는 작전을 말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세 나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제 기차편으로 키이우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그제 러시아 국영-TV 방송 중 1인 반전 시위를 벌였던 러시아 언론인 마리나 오브샤니코바는 별도로 공개한 비디오 메시지와 관련해 3만 루블, 한화 약 33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 1,898명이 나왔습니다. 하루 2만 명대 확진자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오늘 오후 4시 30분까지도 2만 8천여 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 집계 시스템 문제로 누락된 8천여 명이 오늘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창원이 8,200여 명, 김해가 3천여 명, 진주 2,100여 명, 양산 1,700여 명, 거제 1,500여 명 등 창원과 김해, 진주와 거제 등 경남 8개 시 단위 지역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89%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오늘까지 45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64%가 이달 들어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누적 사망자도 34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의 재택 치료자 18만여 명, 입원 치료자는 1,200여 명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는 거세지만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대 확진자 수인 지난 12일 38만 3,659명보다 17,0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부가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누락본은 내일 집계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세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등급이 조정될 경우 신고 의무나 의료비 지원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과 함께 방역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일반 사망자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까지 더해지면서 화장시설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을 실시합니다.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과 가동 횟수를 늘려 하루 화장 건수를 1,600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방역과 의료 현장에 조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일관성 없는 건축 허가 행정으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는 시군, 오늘은 거제시로 갑니다. 거제시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은 와현 마을에 전체 70여 가구를 이주시켰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 커피숍 건축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거제시 와현 마을을 덮친 당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던 주택 70여 가구가 대부분 부서지고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 때마다 피해가 되풀이되자 거제시는 2007년 150억 원을 들여 마을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기존 마을에는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상복구할 것을 거제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와현마을 주민 40여 명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거제시장의 허가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 거제시가 재해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을 이주시켰던 마을 앞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커피숍 펜션 허가를 내준 겁니다. 주민들은 재해 예방과 공원 조성을 위해 해변 땅을 거제시에 팔고 이주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버텼던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격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시를 위해서 또 해수욕장을 위해서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이주를 하였습니다.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건축 허가를 내준 게 첫 번째 특혜고. 해당 건물은 2014년에도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거제시가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해 우려가 크고 해수욕장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도로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허가가 난 건물터는 2003년 태풍 매미의 직격탄을 맞아 건물이 무너졌던 지점으로 재해 우려가 큽니다. 거제시는 허가를 내준 뒤 이 터가 감싸고 있던 89제곱미터의 시 땅을 지주에게 팔았습니다. 토지 면적이 넓어지면서 건축 가능 면적도 커진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땅을 개다 주고 못 쓰는 땅 27평인가 그걸 가져왔거든요. 거제시는 건물이 들어서면 시유지가 쓸모없게 돼 매각했으며 허가 여부는 행정의 재량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도로관 공공시설은 해결됐고 두 가지 사유는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재량행위거든요.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은 재량권이라는 명목으로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재량 대비 양보를 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이리 됩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을 개인에게 불화를 해가지고 특혜입니다. 이거는. 거제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건축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경재 기자, 시유지와 붙어있는 땅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 시유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유지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행정용어로 불하라고 하는데요. 네. 불하의 개념부터 살펴보시죠. 국가나 자치단체 땅인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국공유지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과 민간에 처분할 수 있는 일반 재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은 자치단체가 제반 사항을 살펴서 국공유지의 용도를 바꾸거나 불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땅의 행정적 쓸모를 판단하고 불하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발휘되게 됩니다. 그러면 불하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량권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네, 먼저 양산시의 사례를 살펴보면요. 네. 양산시의 시유지는 3,500제곱미터였죠. 2,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불하하려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산시는 2017년 아파트 허가 신청 업체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양산시의 답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다른 업체가 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요. 3,500여 제곱미터 가운데 1,500여 제곱미터를 아파트 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기부 체납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의회 반발에도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까지 받아서 땅을 반으로 쪼개 2,000제곱미터 이하라면서 의회 심의 의결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유지는 3,50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그중에 절반만 기부 체납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결국 아파트 용지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거제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거제시 역시 시유지를 행정적 쓸모가 없다면서 건축주에게 팔았죠.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보행로나 방제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남겨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국공유지는 국민의 땅인 만큼 재량권 발휘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경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산청군 단성면의 한 야산을 2시간여 동안 태운 산불은 인근에 떨어진 드론의 배터리 폭발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추락 뒤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휘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헬기가 연이어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서 난 이불로 임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현장에서는 드론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드론의 날개와 몸통 부분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난 원인을 드론의 배터리 폭발로 추정했습니다. 10대 학생이 산불이 난 곳 인근에서 드론 조종 연습을 하다 드론이 나무에 부딪혀 추락했고 이후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풍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150명 정도가 투입되었고 시설 장비가 헬기 5대, 소방차 9대. 드론의 리튬 배터리에 충격이 생기면 배터리에 안 분리돼 있던 두 단자가 가까워지면서 열이 생기고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 갈대밭에서도 드론 동호인들이 드론을 날리다 드론이 추락해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드론으로 인한 화재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취미 레저용 드론으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드론 자체 때문이라도 그런 데는 피하는 게 좋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이스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배터리에서 열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 또는 충전을 멈추고 충격을 받았던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과 SK바이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 3곳이 오늘 중진공 대회의실에서 백신 산업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참여한 기관들은 백신 관련 중소 중견기업들의 성능 시험과 인증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들은 이들 중소기업들의 성능 시험에 필요한 실험실과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동군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무장애 관광 안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관광지 16곳에 장애인 주차구역과 화장실, 출입구 높이 차이가 제거된 곳 등이 표시됐고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식당과 숙소 등도 담겼습니다. 하동구는 지도를 전국 자치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나눠주고 내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장에도 둘 계획입니다. 거창군이 제초제와 착색제, 생장조정제를 쓰지 않는 농가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경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이며 이번 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습니다. 신청 농가는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농산물에 인증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는 213시간 동안 축구장 3만 4천여 개 면적을 태운 산불의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와 검찰까지 포함된 합동감식반이 발화 현장을 찾아 정밀 감식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은 대구에서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산림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발화 현장에 도착합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산불의 확산 방향은 지난 4일과 12일 이뤄진 현장 조사를 통해 일단 압축된 상황. 당시에도 현장은 이렇게 모두 불에 타고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발화 요인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 감식반은 잔해물에 묻은 재와 먼지를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며 발화 물질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형 돋보기 등 잔해물을 좀 이렇게 흩날릴 수 있는 그런 붓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화적인 요인이든 방어적인 요인이든 거기에 대한 증거물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합동 정밀 감식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이후에는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실험실 분석 등이 진행 중입니다. 불을 낸 사람을 찾기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시간대에 인근을 지나간 차량은 넉 대. 차량 소유주 4명에 대해선 1차로 전화를 통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선 대면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이들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불 상황의 특성상 불 때문에 어떤 그런 조사 원인이 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과 함께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밀 감식 결과는 최소 2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후 용의자 특정 등을 고려하면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03만 명 넘게 늘어나며 1월에 이어 2달 연속 10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증가세와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 여기에 통계상의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1월에 이어 2달 연속 100만 명대 증가세입니다.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건 먼저 비교 대상인 지난해 2월에 취업자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큽니다. 지난해 2월은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47만 명 넘게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방역인력 확충을 비롯한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에 영향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취업자는 이번에 3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혜업종인 정보통신과 운수창고에서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업도 5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취업자는 이번에도 4만 명 넘게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도 15만 명 가깝게 줄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수출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2월 고용률은 60.6%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상의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고용 상황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경 지원 사업의 속도를 높여 90% 이상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남과 경기한 부산 강서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가 20년 넘게 사용한 사명에서 삼성을 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사명으로는 르노 코리아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새로운 사명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이어지는 신차 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김계애 기자입니다. 지난해 르노 삼성차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실적 회복의 발판이 된 XM3. 올해 9월부터는 연료비가 절감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서도 선보입니다. 수출로 검증된 인기 차종으로 친환경차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4년 4개월 만에 새롭게 취임한 스테판 드블레즈 대표이사는 XM3 하이브리드로 시작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르노그룹에서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던 이력을 바탕으로 2024년 하이브리드 신차와 2026년 전기차 개발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The highly professional and artistic work we should do here because as a non-dominant player, we can succeed only when we really take very targeted approach. 사명 변경도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겠다며 20년 넘게 사용했던 삼성 대신 코리아를 넣어 르노 코리아 자동차로 바꿨습니다. 로고도 친환경 이미지를 담아 단순화된 태풍 로고로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친환경차 생산을 본격화하게 되면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에도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 상공계도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지역 협력업체들과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산 지역 최대 제조업체가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용도로 쓰는 육개를 생산하는 업체 16곳이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를 잡고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개 회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과 마니커 등 16개 업체가 6개 신선육의 판매가와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육개 가격은 사육농가에서 사오는 생닭 가격에 운반비 등을 더해 산정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인 등 14개사는 2005년부터 12년간 16차례에 걸쳐 비용 인상을 합의하거나 할인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심지어 16개 업체는 2012년부터 4년간 9차례에 걸쳐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해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의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6개의 6개의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육개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 조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13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그쳐 부당이득이 없다며 막대한 과징금으로 도산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입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06으로 전달 105.7보다 0.28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월 상승폭 1.24포인트를 기록한 뒤 넉 달 연속 상승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5,52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1,500억 원, 취약계층 복지 지원 700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망 강화 1,400억 원 등입니다. 이번 추경을 포함해 경상남도의 총 예산 규모는 11조 8천여억 원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경상남도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차량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여행사 초청 사전 답사 여행을 마련해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업용 세척제의 성분 허위 표기와 관련해 유성케미칼 말고도 같은 혐의가 의심되는 세척제 제조사 8곳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들 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을 세척제에 넣고도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기재하지 않거나 성분 함량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의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국내 처음으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가스터빈은 270메가와트급 발전용 설비로 수소터빈 개발의 중간 단계이며 올해 상반기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해 3년 동안 실증 운전을 거치게 됩니다.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은 세계 5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교과서에도 실린 시 귀천으로 알려진 고 천상병 시인은 창원 진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940년대 마산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지역 출신의 문인입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오늘은 창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남은 천상병 시인의 발자취를 차주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서울 인사동의 소박한 찻집 한편. 고 천상병 시인의 대표작 귀천이 벽면 가득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시처럼 고난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한평생 소박하게 살았던 천상병 시인. 부인이 생전 생업으로 꾸렸던 작은 찻집에는 천상병 시인은 물론 많은 문인의 추억이 곳곳에 서려 그리움으로 남았습니다. 아이 같았죠. 늘 동심을 갖고 있었죠. 또 시를 짓는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지금은 많이 허전하고 설렁하네요. 일본과 창원, 진북, 진동으로 가며 어린 시절을 보낸 천상병 시인. 마산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담임인 김춘수 시인이 재능을 알아봐 문예지에 시를 발표했고 서울대에 진학해 정식 등단했습니다. 시인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가난 속에도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고문받아 평생 후유증에 시달렸고 행여병자로 정신병원에 수용돼 한때 사망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고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련 속에서도 인간과 예술에 대한 순수성을 잃지 않고 간결하고 쉬운 표현으로 시를 발표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문학과 삶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시에서 드러나는 어떤 동심의 세계, 천진성 이런 것들이 하지만 천상병 시인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창원시와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 등 어디에도 시인을 기리는 별도의 문학관이 없는 겁니다. 이 탓에 유품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최근 한 저작권 회사가 경기도 파주에 카페 겸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게 사실상 유일합니다. 유족으로부터 유품 만여 점을 건네받아 주기적으로 전시 주제를 바꾸지만 전시 공간이 작고 민간의 노력으로만 운영해야 해 고민도 큽니다. 유품 자체 보관 장소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고요. 천상병 작가님의 문학관을 한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해보겠다. 고향인 창원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마산문학관 한편에 시인의 작품과 양력이 간단히 소개됐거나 공원에 시비가 세워진 게 전부입니다. 시인이 자란 창원 진북면 대트리도 마찬가지. 생가터는 허물담한 담벼락만 남아 폐허가 됐고 마을 어디에도 시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거장의 배출을 자랑스러워한 마을 주민들과 친척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천상병신 자취를 찾기가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후손으로서 마음이 안 좋죠. 서울 같은 데서는 길이는 뭐 삽도 있고 이런 모양이던데.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세월이 지나도 천상병 시인의 삶과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만 그를 기리는 노력은 경남과 전국 곳곳에서 조금씩 잊혀져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또다시 먹구름이 끼며 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차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남해안 지역이 10에서 40mm, 내륙 지역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창원과 김해, 양산 10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은 거창과 함양이 7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거창이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고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날도 조금 쌀쌀해지고요. 이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